오늘 살펴볼 기업은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이 회사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안정적인 현재를 책임지는 사업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미래 사업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두 개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한쪽은 꾸준히 돈을 벌어들이는 안정적인 제조업체고, 다른 한쪽은 그야말로 대박 아니면 쪽박인 고위험 바이오 벤처다.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할지가 바로 핵심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엔진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재무적인 기반이 되어주는 바로 케미컬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얘기할 원대한 꿈도 꿀 수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비중이 압도적이죠. 현재 코오롱 생명과학의 돈줄은 사실상 이 케미컬 사업이 꽉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로 여기가 회사의 든든한 캐시카우인 셈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번 돈으로 우리가 곧 살펴볼 그 바이오 사업에 끊임없이 자금을 지원해주는 뭐랄까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케미컬 사업도 들여다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하나는 원료의약품, 그러니까 API 사업인데요. 이건 주로 일본 시장에 팔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밀화학 사업인데 이쪽은 산업용 항균제나 새로운 첨단 소재 쪽으로 뻗어나가는 성장성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거죠. 그 성장성의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이 숫자, 170억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MPPO라는 고부가 가치 전자재료에 대한 기술 이전료인데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데 쓰이는 핵심 소재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바로 올해 2026년 상반기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술만 판 게 아니라 이제 케미컬 사업 안에서 아주 마진 높은 신사업이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인 거죠. 자,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미래를 뒤흔들 수도 있는 두 번째 엔진, 가장 큰 리스크와 또 어쩌면 가장 큰 보상을 품고 있는 바로 바이오 사업 이야기입니다. 이 바이오 사업의 스토리는요, 사실상 딱 하나의 제품으로 요약됩니다. 바로 TGC, 우리에게는 인보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게 뭐냐면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제예요. 무릎에 주사해서 염증이랑 통증을 줄여주는 거죠. 바로 이 약 하나에 코오롱 생명과학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보사의 여정이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2017년에 한국에서 판매 승인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등장했죠.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세포가 뒤바뀌었다는 문제로 판매가 중지되고 허가까지 취소되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020년에 미국 FDA가 임상 보류를 풀어주면서 기적적으로 기회가 다시 생겼고 2024년에는 마침내 미국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 하반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보면 TGenC의 운명이 한국과 미국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투자자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문제의 약이지만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는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둔 기대의 신약이라는 거죠.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스토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문제의 핵심은 원래 쓰기로 했던 세포가 아니라 다른 세포가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회사 측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어차피 임상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세포를 썼고 그 세포에 방사선을 쬐어서 암세포로 변할 위험, 즉 종양 형성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미국 FDA가 바로 이 주장을 받아들여준 겁니다. 안전성 데이터를 보고 그럼 임상 계속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코오롱 생명과학은 그럼 인보사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건가? 이게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보사 말고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신약,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인 KLS-2031, 또 다른 하나는 항암 치료제인 KLS-3011. 이 두 분야 모두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정말 큰 시장이잖아요. 바로 이 거대 시장을 다음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전략이 아주 영리해요. 뭐냐면 신약 개발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잖아요. 그걸 전부 다 회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일단 초기 임상처럼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단계까지만 직접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이걸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기술 수출, 즉 라이센싱 아웃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돈이 많이 드는 후기 임상은 파트너사가 알아서 진행하게 되니까 회사는 적은 돈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큰 성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이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엔진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안정적인 케미컬 사업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바이오 사업.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올해 2026년에 대체 뭘 지켜봐야 하는지 핵심적인 이벤트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의 성장 동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케미컬 사업이 얼마나 꾸준히 잘해주느냐, 이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신규 전자재료 사업이 얼마나 높은 수익을 내주느냐, 이게 추가 성장 동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바이오 사업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이게 바로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방이 되겠죠? 좀 더 구체적인 일정표를 볼까요? 올해 상반기에는 케미컬 사업부에서 MPPO 전자재료가 드디어 상업 생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대망의 하반기, 모두가 기다리는 TGC,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핵심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때가 되면 시장의 모든 관심이 코오롱 생명과학에 쏠리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 다른 파이프라인의 기술 수출 소식이 깜짝 선물처럼 터져 나올 수도 있고요. 결국 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첫 번째 엔진, 이 안정적인 케미컬 사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두 번째 엔진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글로벌 성공 신화를 쓰게 만들 충분한 연료가 될 수 있을까? 이 두 엔진의 시너지가 과연 성공적으로 작동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대한 판단이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